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창업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기관에 일을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도메인을 만드는 겁니다. 도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그 도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도메인 검색하는 사이트는 국내 사이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whiz.co.kr입니다. whiz.co.kr 가면은 실제 내가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도메인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도메인을 누가 갖고 있는지, 지금 도메인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검색하는 사이트가 바로 whiz입니다. 근데 이제 이 whiz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도메인을 구매를 하게 되면 좀 비쌉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하고 용산 선인상가에서 물건을 살 때하고 가격이 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whiz는 검색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서비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검색은 whiz에 가서 하고, 우비라고 하는 사이트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우비 우리들의 비법, 그래서 우비 이렇게 나온 건데, whiz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년에 23,000원을 내야 되는데 우비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0,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한다? KRDig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 삼성 노트북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게 백화점에서 샀을 때는 서비스를 잘 해주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을 때는 서비스를 안 해주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 도메인은 어디서 사든지 상관없이 관리는 어디서 해준다? KRDig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서 해주니까 저렴하게 샀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면 되지만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켜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이디 만드는 방법은요, 내가 10개의 사이트에 가입하든 100개의 사이트에 가입해 있든 1000개의 사이트에 가입해 있든 아이디는 하나, 부득이한 경우 둘, 3개까지, 하나, 둘, 3개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500개 정도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이디가 2개, 3개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아이디는 나는 네이버의 아이디가 코리아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아이디입니까? 나쁜 아이디입니까? 네이버는 코리아일 수 있겠죠. 다음에서 코리아가 될 수도 없고 구글에서도 코리아가 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각 사이트마다 다 아이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디는 좋은 아이디가 아닙니다. 아이디는 어느 사이트에 가입되든 내가 언제 가입하든 간에 늘 그 비어있는 아이디 있죠?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제 성당 세례명이 빅돌입니다. 빅돌, BIGDOLL, 큰 인형이라는 뜻인데 그 빅돌이라는 아이디는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저는 네이버든 다음이든 카카오든 국내 사이트는 대부분 빅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했더니 빅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성당에서 저를 부를 때 빅돌씨 합니다. 그래서 빅돌 A도 아니고 빅돌 B도 아니고 빅돌 C가 좋겠구나. 그래서 빅돌 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내 아이디는 빅돌, 외국 아이디는 빅돌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디는 어느 사이트에 가입되든 간에 항상 비어있는 사이트 아이디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최악의 아이디가 어떤 게 있냐면, 최악의 아이디는 한글 자판을 영어로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PC에서는 가능합니다.
거기는 한글자판하고 영문자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스마트폰에는 한글자판하고 영문자판하고 같이 있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낭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뭐 있냐면 전화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011, 017 이걸 갖다가 자기 아이디로 사용했는데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01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010으로 바뀌어 있는 전화번호는 안 바뀔까요? 010-7777-7777 쓰실래요? 라고 하면 저는 바꾸는 게 좋습니까? 안 바꾸는 게 좋습니까? 저는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이디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패스워드는 500개 사이트가 있으면 그 500개 사이트가 달라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느냐. 저는 패스워드가 딱 3개 있습니다. 3개. 3개가 뭐냐면은 패스워드가 오픈돼도 되는 패스워드 1, 2, 3, 4라고 하는 패스워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이상한 사이트들 있죠. 동영상 다운받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 또 하나는 0372 이건 이제 영상 처리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패스워드가 오픈돼도 되는 사이트 아닌 사이트는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라고 하는 사이트. 이건 뭐냐면 금융 관련 사이트입니다. 금융 관련 사이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패스워드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실제 이제 앞이나 뒤에다가 그 사이트 이름을 붙입니다. 사이트 이름.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첫 번째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쓴다든가, 첫 번째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를 쓴다든가 해서 NA, NA. 다음이면 DA, DA. 그다음에 구글이면 GO, GO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반드시 특수문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숫자 같은 경우 8자 기준으로 풀리는 게 몇 초? 0.2초면 풀립니다. 그 다음에 영문자를 썼을 때는 1분이면 풀립니다. 그런데 특수문자를 쓰게 되면 최소한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수문자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대시를 붙이고, 중간에 대시를 붙이고, 뒤에다 대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이다 그러면 대시 DADA 대시 03처리 대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은행 사이트다. 은행 사이트가 국민이다. 그러면 국민은 KB가 되겠죠. 그렇죠? KB 대시 KB 대시 이렇게 되겠죠. 대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꼭 패스워드 집이 없더라도 내가 알고리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단순하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부터 사이트가 Z까지가 있는데, 그렇죠? A부터 N까지는 S까지는 이렇게 정해가지고 A부터 N까지는 NA를 쓰고, 그 N부터 S까지는 AN을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S부터 Z까지는 제일 마지막 글자하고 첫 글자를 쓰는 거 RN을 써주들이 그렇게 알고리즘만 만들게 되면은 그 사이트가 500개든 1000개든 2000개든 요 세 가지 패스워드 있죠. 세 가지 패스워드 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이어서 컴퓨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노트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막 노트북을 열심히 키보드 치다 보면은 자판이 튑니다. 그 자판이 튀는 이유는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마우스 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손이 여기 올라오게 되면 그 손이 이 마우스 패드를 건드려 가지고 자판이 글자가 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막 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눌러줄 게 뭐다?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요거 요게 바로 요게 마우스 패드를 끄는 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이 되어 있으면 이 펑션 키하고 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같이 한 번만 눌러주면은 이 마우스 패드 있죠?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 패드를 온 하기도 하고 오프 하기도 하고 토글로 되어 있습니다. 토글로. 굉장히 이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카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 펑션 키들 요거 잘 기억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와이파이가 죽었다 그러면 펑션 누르고 요게 와이파이입니다. 여기 와이파이. 여기 보면은 뭐 소리가 갑자기 나서 소리를 끄고 싶다 그럼 요거 눌러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요 옛날부터 아시겠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헬프 기능이 있어요. 헬프 기능 그 컴퓨터에서 헬프 기능 고정된 헬프 기능이 뭐냐면요 F1 키입니다. F1 키. 내가 엑셀을 사용하든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잘 모르겠다 그러면 F1 키를 누르면 도움말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펑션 키들 잘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질문했던 거 여기 PRT-SC라는 키 있죠, PRT-SC. 이 PRT-SC는 이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게 PRT-SC입니다. PRT-SC. 근데 이제 PRT-SC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PRT-SC를 누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Alt 키하고 PRT-SC를 누르는 건 뭐냐면은 지금 PRT-SC만 누르면은 그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됩니다.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되는데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되는 게 PRT-SC입니다. PRT-SC. 그런데 여기 Alt 누른 상태에서 PRT-SC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화면 지금 활성화된 창 있죠? 지금 활성화된 창.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3개가 떠 있는데 이렇게 3개가 윈도우 창이 떠 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된 창이 요거다 라고 하게 되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PRT-SC를 누르면은 요거만 캡처가 됩니다. 그 창만.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매뉴얼 만들 때라든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Alt하고 PRT-SC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 키보드 사용법을 좀 잘 이해하면은 컴퓨터 사용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꼭 알아야 될 단축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꼭 알아야 될 단축키 여기 컨트롤 알터 시프트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델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델이 있고 시프트 델키가 있어요. 시프트 델. 델키는 휴지통으로 가는 거. 시프트 델은 휴지통 안 가고 강제 삭제되는 거죠. 이건 내가 완전히 지워야겠다 그러면 휴지통으로 보내지 말고 시프트 델을 눌러 삭제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수문자 사용하는 키들 있죠. 특수문자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억 친 다음에 한자 누르고 니은 친 다음에 한자 누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미음 친 다음에 한자 누르면 특수문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네. 나머지는 뭐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폴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정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리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걸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지만 일을 잘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 그거 찾는데 뭐 30분 걸린다. 그럼 일 잘하는 게 못하죠.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정리정돈을 잘하는 건데, 컴퓨터에서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건 이렇게 폴더를 잘 만들어 놓는 거야. 폴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드디스크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만든 데이터는 반드시 C에다 저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C에다가는 프로그램만 저장하는 겁니다. C에다가는 내가 만든 데이터들, 내가 작성한 모든 문서들은 다 D나 EF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초급 1, 초급 이렇게 폴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폴더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업에 가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정리정돈을 잘 해놨을 때 일하는 거 굉장히 일의 속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이 폴더 만드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폴더 만드는 거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확장자를 늘 보고 있어야 된다. 확장자.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만들면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확장자를 안 보게 만들어 놨어요. 안 보게. 근데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확장자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컴퓨터가 이 만들어진 파일이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자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이런 윈도우 탐색기에서 구성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확장명을 숨기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 이거 해제를 하시면 되고,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0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기에 가면 파일 확장명 체크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은 파일 확장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명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될 확장자 아시죠? 이미지 파일은 확장자가 이렇게 돼 있고, 텍스트나 문서 같은 건 이렇게 돼 있고, 영상은 이런 확장자가 있고, 요거는 압축 확장자가 있고, 우리 실행 확장자는 뭐죠? 실행 확장자는 EXE, 우리가 배우는 그렇죠? 실행 확장자는 EX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자를 여러분들 반드시 보면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여러분들 그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이미지 최소 단위를 픽셀이라고 얘기합니다. 픽셀, 점 하나, 이 점 하나가 이게 점들이 모여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지가. 근데 이제 그러면 요 1픽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픽셀에 우리 1바이트의 크기는 한 글자의 크기는 영문은 1바이트죠. 그쵸? 1바이트. 그 다음에 한글은 2바이트죠. 그쵸? 2바이트. 그러면은 요 1픽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1픽셀의 크기는 1픽셀의 크기는요. 1픽셀의 크기는 3바이트입니다. 3바이트. 1픽셀의 크기는 왜 3바이트냐 하면요.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선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값을 표현해야 됩니다. 세 가지 값.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요게 1바이트, 요게 2바이트, 요게 3바이트에서 총 3바이트입니다. 1픽셀의 크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색깔은 어떻게 된다? 여기 0에서부터 255까지 0에서 250까지 256개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총 256 해가지고 1600만 컬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4비트 트루 컬러.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게 8비트 알파 채널이라 해가지고 투명도 같은 영역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픽셀의 크기는 뭐라고 보면 된다? 3바이트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트맵.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얘기하다 보면 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고 비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 압축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한 번 저장한 걸 다시 불러서 또 저장하고 또 한 번 불러서 저장하고 하게 되면 이 값이 다른 값으로 만들어지는 걸 손실 압축이라 그래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비손실 압축은 내가 불러서 저장하고 아무리 해도 값이 바뀌지 않는 걸 비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BMP
확장자는 24 트루 칼라를 지원하고, 아까 24 트루 칼라는 몇 줄? 1600만 칼라를 보존해 주죠. 그렇죠? 24 트루 칼라를 지원해 주면서 비손실 압축이 되는 건데, 이 BMP 칼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이즈가 무지하게 크다는 겁니다. 1픽셀은 3바이트씩 사용하죠. 그렇죠? 1픽셀은 크기가 3바이트라 그랬는데, 재밌는 건 이 압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게 바로 BMP 이미지입니다. BMP. 그래서 BMP 이미지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JPG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JPG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 압축입니다. JPG 파일 형식은 불러서 저장하고 불러서 저장하고 불러서 저장하고 하면 실제 값이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이 JPG 파일로 중요한 이미지 저장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PNG 파일인데, PNG 파일은 이제 비손실 압축이면서 트루 컬러를 지원하는데, 이 PNG하고 JPG하고 차이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JP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깔끔하게 따져 있죠. 근데 이게 JPG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집니다. 네모나게.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크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따서 이렇게 깔끔하게 주위를 따가지고 만들 수 없습니다. JPG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모나게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NG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주위에 있는 것도 딸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투명도까지 관리할 수 있죠. 투명도가 보이시죠? 여기 쪽에 투명도까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PNG 파일입니다. PNG 파일 비손실 압축이고 24 트루 컬러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IF는요 트루 컬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256 컬러만 지원합니다. GIF는 비손실 압축인데, 재미있는 건 얘도 이렇게 딸 수 있습니다. GIF도 이렇게 따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GIF는 이 투명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ll와 nothing입니다. 여기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지, 투명도 있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둘 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GI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움짤이죠.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포맷이 GIF입니다. GIF. 그래서 움짤 아시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미지는요, 웹 디자이너가 아니라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지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그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컴퓨터 사용자들이 꼭 알아야 할 단축키, 전체 지정하는 것도 아시죠? 그쵸? 컨트롤 C 아시죠? 컨트롤 V 아시죠? 컨트롤 Z 내가 했던 작업 바로 취소하는 거 다 이해하실 테고, 컨트롤 시프트 ESC, 그죠? 컨트롤 시프트 ESC, 요거는 내가 컴퓨터가 좀 느려지면은 눌러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면은 바로 작업 관리자가 화면에 뜨죠. 작업관리자 화면에 뜨면은 이 작업관리자를 작업관리자 가지고 실제 성능이나 앱 기록, 시작 프로그램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컴퓨터가 많이 느리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어느 것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지 보고서 없앨 건 없애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탕화면 가는 거, 이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D는 대시보드, 윈도우 D 누르면 바로 대시보드가 나오죠. 그쵸? 바탕화면. 다시 한번 누르면 원위치가 되죠. 다시 한번 누르면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E키, 윈도우 E키는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할 때 쓰는 겁니다. 윈도우 E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탐색기가 떠서 파일을 관리하고 이렇게 삭제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최소한 여기 나오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꼭 알아야 할 단축키를 제가 정리해 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j.mp GELSNSAZ라고 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주소창에다가 j.mp 슬래시 GELSNSAZ라고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축키 알람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은 어떻게 돼?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빨간색은 무조건 외울 것. 그렇죠? 그다음에 파란색은 알면 좋음. 노란색은 뭐 그냥 저냥 알면 좋고 몰라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흰색은 뭐 몰라도 되는 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 주소창 기억하고 계시다가 알파벳 알고 싶으면은 요거 치시면 됩니다. 요거 자, 이해되셨나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